우리는 어쩌면 평생 일을 하며 살아가고 무슨 일을 할지 또 그 일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합니다. 일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일을 잘 하고 싶어 합니다. 가령 택배 기사님만 해도 한 분이 하루에 평균 42km 정도를 이동합니다. 거리로는 얼마 안 되어 보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시속 60km로 주행했을 때 42분이면 갈 거리를 반나절 이상 걸린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 사이에 아주 많은 일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거였죠. 실제로 다니는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시동은 계속 껐다 켰다 하다 보니 연비가 쓱 좋질 않아요. 물건이 깊은 데 있으면은 적재함 한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루에 100번 정도는 해야 돼요. 요즘은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지하 주차장 같은 데는 낮아서 못 들어가죠. 운전이 서툴 때는 후진하다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기사님 한 분당 평균 200개 정도의 물건을 배송하시거든요. 200개면 못해도 100번 정도는 차에 탔다 내렸다 해야 합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들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차에서 내려서 배송지까지는 걸어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루 평균 2만 걸음을 걷습니다. 더 편안한 이동을 연구하는 현대자동차가 일하는 사람들의 내일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여기서 새로운 솔루션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내 일과 나의 내일을 바꿀 새로운 비즈니스 모빌리티. 바로 ST1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차, 익숙한 듯 낯설죠? 이 차가 바로 방금 들으신 실제 고객분들의 의견을 현대자동차가 직접 듣고 함께 연구한 고객 참여형 프로젝트의 결과물 ST1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설렘을 배달해줄 바로 그 차죠. 그런데 기존 화물차와는 확실히 디자인이 좀 달라 보입니다. 마치 MPV처럼 노즈가 길고 높이도 낮죠. 먼저 사이즈를 알아볼까요? 우선 길이는 5,625mm.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건 바로 높이입니다. 기존 포터 EV 일반 탑차보다 약 190mm 낮은 2230mm입니다. 보통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이 2300mm니까 이 높이면 주차장에서 배송지까지 바로 갈 수 있죠. 새로 생긴 아파트는 대부분 지상주차장을 없애고 지하로 바꿨습니다. 근데 기존 배송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짐을 빼서 카트에 싣고 각 아파트 동마다 다녀야 했거든요. 근데 지하주차장에 잠시 세워둘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피로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목할 부분은 바로 여기, 적재 공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적재함을 가장 흔히 사용하실 텐데요. 얼핏 보면 기존 탑차 적재함보다 좀 작아 보이죠. 하지만 실제 수치를 보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우선 폭이 기존 표준 탑차 대비 더 넓습니다. 그런데 높이도 120mm나 더 높아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보기보다 용량이 넉넉할 거예요. 이건 전용 설계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적재함이 탑재되는 부분의 서스펜션 높이를 조절해서 지상고를 낮췄어요. 그런데요, 지하주차장 들어가고 짐 많이 싣는다는 것 정도로 업무 환경이 개선됐다 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우선 뒤에 있는 적재함 도어부터 볼게요. 전보다 매끈하죠. 도어 핸들은 딱 하나, 여기에만 있습니다. 열어보면요. 정말 간단히 열리죠. 아마 ST1을 타시는 동안 이 소리 들으실 일 없을 겁니다. 일단 도어는 90도로 먼저 고정됩니다. 그리고 양쪽 힌지에 고정핀을 빼고 다시 젖히면 258도까지 열리죠. 그리고 여기에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서 그냥 젖히기만 해도 가볍게 착 하고 고정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적재함에 들어갈 때도 힘이 덜 든다는 겁니다. 높이를 495mm로 낮췄거든요. 특히 스텝 높이가 380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편할 겁니다. 그럼 측면 도어도 볼까요? 예전에는 계단 2개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정도로 높았는데 계단 하나를 없앤 겁니다.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아예 다른 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 차가 사용자의 동작을 줄여주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동작을 줄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점인가 하면 KTX나 SRT를 타보셨을 겁니다. 도착하는 시간이 늘 연착이죠. 왜 그런가 하면 승강장보다 열차 입구가 높습니다. 결국 일반 지하철처럼 동일하다면 타고 내리는 시간이 훨씬 짧아질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작은 짐을 내릴 때 이 측면 도어가 정말 많이 쓰이는데 ST1은 여기도 좀 특별하죠. 우선 열어 젖히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이라 좁은 곳에서도 쉽게 도어를 열 수 있습니다. 뒷부분과 똑같이 아주 낮아서 짐을 넣고 빼기도 쉽죠. 근데 매번 열고 닫는 것도 힘든 일이라 간혹 여기를 열어놓고 다녀오신 적 있으셨죠? 근데 ST1은 그냥 열고 다녀오셔도 됩니다. 운전자와 멀어지면 자동으로 도어가 잠기니까요. 그리고 돌아와서 바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적자 문을 열고 닫는 것도 동작입니다. 동작이 줄어들면 피로도도 함께 시간도 줄어들죠. 1분 1초가 소중한 분들한테 ST1은 시간을 벌어주는 차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설계 단계부터 그걸 고려해서 만든 차니까 가능한 거죠. 지금까지 ST1의 외관을 함께 보셨는데 실내도 어떤지 함께 보시죠. 실내는 확실히 기존 트럭보다 고급스럽습니다. 여기 12.3인치 클러스터도 기존 탑차랑 다르죠. 속도계를 보려고 시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스티어링 휠 각도도 기존 트럭과 다르네요. 전에는 살짝 앞으로 누워 있었다면 지금은 승용차처럼 편하게 핸들링할 수 있죠. 보통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좀 운전하시다 보면 스티어링 휠에 기대서 몸을 앞으로 숙이고 다니시거든요. 시트 등받이랑 등이 떨어져 있죠. 하지만 승용차 운전할 때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등이 편하면 허리도 편해지고요. 게다가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도 팔을 앞으로 쭉 뻗지 않아도 되니까 어깨 피로도 줄어들게 됩니다. 가운데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는데요. 예전처럼 스마트폰 거치대를 별도로 장착하실 필요 없이 티맵 기반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여기 무선 충전 패드에 넣어두세요. 만약 다른 목적으로 ST1을 운영하신다면 이 디스플레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아질 겁니다. 가령 냉동 탑차의 경우 이 디스플레이로 냉동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냉동기 컨트롤러가 여기로 편입되니까 역시나 깔끔하게 실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배송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한다든지 뒤에 있는 적재함의 기능을 디스플레이로 확인하고 제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쓸 것인지는 사용자의 자유로운 상상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 차가 가진 잠재력이고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어는 여기 버튼 타입의 SBW입니다. 기어 노브가 사라지면서 여기에 없던 공간이 생겼죠. 덕분에 좁은 곳에 주차했을 때 동승석 쪽으로 바로 내릴 수 있어 더 편할 겁니다. 가운데 있는 콘솔은 자잘한 소품부터 물이나 커피 같은 거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닫으면 간단한 식탁으로도 쓸 수가 있죠. 콘솔 뒤에는 콘센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20V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노트북이나 태블릿에 충전하신다면 이 콘솔을 책상처럼 쓰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업무용 차량으로 쓰다 보면 수납 공간이 절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ST1은 어떨까요? 우선 클러스터 옆에 작은 컵홀더가 있고 앞에는 이런 수납함이 있습니다. 전표 같은 걸 넣어두면 딱 되겠죠. 여기 디스플레이 뒤에도 트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도 수납 공간이 있죠. 위를 보면 루프 트레이가 있습니다. 여기엔 필요한 서류를 넣어 다니면 딱 될 것 같네요. 콘솔 아래에도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다양한 것도 근무 환경이랑 관련이 있겠죠?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그 차이라고 봅니다. 수납 공간이 많아지면 공간 자체가 쾌적해지고 거주성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수납 공간이 정말 많은 건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운전하다 보면 도어 포켓이 은근히 활용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ST1은 도어마다 포켓이 4개나 돼요. 그리고 숨겨진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윈드실드 너머에 있어요. 바로 여기 트렁크입니다. 보통 화물차 실내에 차량 유지나 정비용품을 넣고 다니시잖아요. 하지만 ST1이면 실내를 더 깔끔하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엔진 대신 트렁크가 있다는 건 전기차란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ST1의 파워트레인과 성능에 대해 함께 알아볼 겁니다. ST1의 실내와 적재한 바닥이 낮고 평평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가운데에 납작하고 넓은 배터리 팩을 둔 전용 샤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배터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ST1에 탑재된 배터리는 76.1kWh급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주행거리는 카고가 317km, 카고 냉동이 298km입니다. 여기에 회생제동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행거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죠.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택배 기사분의 일평균 배송거리가 약 42km 정도인데 이 기준으로 보면 한 번 충전하면 5일 정도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800V 고전압 시스템이어서 급할 때는 18에서 20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어 편할 겁니다. 물론 이런 의문은 있을 겁니다. 트럭은 기본적으로 공기 저항이 큰데 전비 손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 말이죠. 그런데 ST1의 공기 저항 계수는 놀랍게도 0.29입니다. SUV와 비슷한 수준이죠. 이렇게 저항이 낮은 이유는 루프 커버와 함께 샤시 캡과 적재함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패널 덕분입니다. 그리고 매끈하게 디자인된 노즈와 윈드실드가 전면 투영 면적을 대폭 줄였죠. 여기에 전기차라는 특성이 기존 탑차 대비 더 높은 효율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엔진 시동이 없기 때문이죠. 엔진은 시동과 공회전 상태에서 연료 소모가 발생하는 반면 전기차는 그렇지 않죠. 정차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시동 상태라고 해도 심지어 에어컨을 계속 켜둔다고 해도 전력 소모는 거의 없거나 크지 않죠. 그러니까 누적 운행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연료비 측면에서 기존 탑차와 ST1 사이의 간격은 더 커질 겁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은 또 있습니다. 우선 ST1은 시트의 센서를 통해서 운전자의 탑승 상태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동을 켜두고 내려도 알아서 시동을 끄고 다시 타면 스스로 시동 상태로 바꾸죠. 주행을 해보면 화물차라 당연하다 여겼던 스트레스가 대부분 사라졌다는 걸 아실 겁니다. 우선 충분한 토크와 출력 덕분에 초반 가속 스트레스가 확실히 사라졌습니다. 승차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화물차는 짐을 실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승차감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죠. 하지만 ST1은 바닥에 있는 배터리 팩 덕분에 무게중심이 낮아서 짐 때문에 발생하는 차체 요동이 대폭 줄어듭니다. 게다가 후륜 댐퍼에 리바운드 스토퍼를 설치해서 진동과 충격을 억제시켰습니다. 한편 트럭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유독 긴장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ST1은 횡풍 안정 제어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바람이 옆으로 강하게 불어도 안심이죠.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워트레인부터 내연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이 조용한 데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백패널 쪽에 흡음재를 보강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람 소리도 대폭 줄였습니다. 윈드실드 역시 차음 접합 유리를 적용해서 한 번 더 소음 유입을 차단했죠. 모터 역시 회로를 개선해서 소음을 줄였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택배 차량들은 태생적으로 진동과 소음을 달고 다녔습니다. 승차감도 좋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차들은 사람보다는 짐, 그리고 효율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ST1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소음 진동은 일단 해소됐고요. 서스펜션 구조도 그렇고 승차감을 개선하는 설계가 있어서 이동 스트레스 측면에서는 가히 비교가 어려울 겁니다. 또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물건을 내리는 사이에 시동을 켜놓으면 배기가스 냄새로 컴플레인이 크고요. 시동을 끄게 되면 다시 출발할 때 시동 켜는 시간이 은근히 걸립니다. 하지만 하루에 100번이라고 가정해보면 전기차는 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운전 환경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전면도 그렇지만 특히 측면이 시원스럽게 개방되어 있어서 좁은 골목에서도 장애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만약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한다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 보조가 포함된 ADAS가 운전을 한결 쉽게 만들어줄 겁니다.
가다서다가 많은 배송 차량 특성상 오토홀드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좁은 골목에 주차해야 할 일이 잦은 만큼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재함 위까지 촘촘히 체크하는 센서 덕분에 차량 아래쪽은 물론이고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 위쪽 장애물도 금방 파악할 수 있죠. 만에 하나 주차하다 살짝 긁혀도 아래쪽 패널이 검정색이어서 크게 티나지 않을 겁니다. 편리, 배려와 함께 ST1의 잠재된 또 하나의 매력은 무한한 가능성과 확장성입니다. 그래서 캡과 샤시만으로 구성한 샤시캡을 개발했고 활용성을 높여주는 V2의 기능과 함께 플러그 앤 플레이를 적용해 목적에 맞는 특별한 비즈니스 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죠. 덕분에 비단 물류 체인의 파트너뿐만 아니라 하나의 작은 농장이 될 수도 있고 찾아가는 애견 미용 서비스, 낭만적인 이동식 LP바로 직장인들의 저녁을 달래주는 사업처럼 ST1은 전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만들어줄 겁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어떤 비즈니스를 꿈꾸던 ST1은 여러분이 떠올린 영감을 현실로 구현해줄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ST1은 차에 타고 내릴 때부터 이용하는 매 순간마다 운전자의 동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설계한 차입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쾌적한 주행 경험을 통해 업무 환경은 물론이고 이동 환경까지도 개선한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분이 분명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내 일을 바꾸는 모빌리티. ST1이 여러분의 내일과 함께할 새로운 파트너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저는 최사영이었습니다.